자, SK 브로드밴드 전주 방송의 시청률 사심 가득 시사 프로그램 막걸리 점입가경 시작합니다. 자, 2주란 시간 정말 우리가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일주일 아닙니까? 뭐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방역 뭐 그 기간하고 항상 맞물리고 맞아요. 지금 있는 상황인데 또 우리도 2주마다 보니까 네. 우리 약간 2주 인생, 2주 단위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근데 모임 같아요. 시간이 진짜 빨라요. 네. 저희가 이제 한 달마다 이제 두 번씩 만나면은 달이 바뀌어져 있고 맞아요. 계절이 바뀌어져 있고 저희가 첫 만난 게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지금 맞아요. 여름을 향해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첫 방송 때 코트 입고 왔는데 맞아요. 지금 나도 아무것도 그때 막 안 스웨트 입고 걸치고 왔어요. 왔었는데 근데 거기다가 2주에 한 번 방송을 하지만 그 일주일 후에는 또 아이템 때문에 서로 또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맞아요. 다만 회식이 없다라는 것. 아 맞아요. 아, 요즘 뭐 자가격리란다. 방역 때문에 회식을 네.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지양을 해야겠지만 저희가 해도 먼저 너무한다는 거라는 이제 생각을 랜선 회식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진심으로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네. 야, 어떻게 술자리 한번 없을 수가 있냐.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맞아요. 친해지고 뭘 해야 맞아. 프로그램에서 정말 격이 없이 네.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마구 튀어나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봤을 때 지금 이분들이 여기서 오는 게 지금 너무 인위적이다. 그럴 수 친해 보이지가 있다니까요. 않는다. 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 아 정말요? 그럼. 그 여기다 그냥 깔아두고 막걸리 한 잔. 방송 심의는 자기가 죄송합니다. 시청률을 위해서는 정체가 돼야 15세로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시작한 지가 1월에 이제 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3월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뭐 5월이에요. 지금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네. 이럴 때는 뭐가 많냐면 이제 경조사 들이 많죠. 결혼의 웨딩, 맞아. 웨딩 많죠. 결혼의 계절. 결혼의 계절. 제일 맞아요. 예쁠 때 아닙니까 신부가? 5월에? 이쁜 신부는 언제 해도 이뻐요. 그런가요? 그렇죠. 맞아. 아니야. 5월에 신부가 이쁜 거는 네. 그건 계절이 이쁜 거지. 계절이 날씨가 좋아서? 좋아서. 네. 아니 그래도 모든 후광 신부가 효과죠. 후광 예쁘다고. 효과. 예. 계절의 후광 효과. 맞아. 네. 이쁜 신부는 12월에도 이쁘고 11월에도 이뻐요. 오늘 되게 반지가 반짝거리시네요. 아 제가 얼마 전까지 손이 다쳐가지고 반지를 못 끼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 제가 처음 항상 본 것 반지를 같아. 끼고 다니거든요. 처음 봤어요. 네, 엄청 반짝거리다 아, 오늘. 그래요? 결혼 반지예요? 그럼요. 이거 커플링이니까. 그러면 몇 월에 결혼하셨어요? 저는 12월 19일에 결혼했죠. 12월도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그 추웠나? 이명박 대통령 생일에 제가 결혼했어요. 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이 아마 12월 19일로 알고 있는데 야. 네, 그 1년 후에 제가 결혼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와. 네. 보통 인연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네. 좋은 건가? 대단한 인연인데요. 대통령이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뭐. 이었잖아요.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결혼을 했을 때 뭐 이제 오늘 다룰 주제도 뭐 축의금, 뭐 경조사비 이런 것 내용인데 요새는 이제 나이대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주변에서 결혼을 지금 막 진행을 하는 때라 아무래도 그 축의금과 관련돼서들 많이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거의 결혼 약간 2차 대유행 정도? 맞아. 1차 대유행은 한 20대 후반에서 아, 30 정도까지가 1차였고 아, 지금 이제 약간 중후반 약간 중반 시작쯤에서 2차. 네. 특히 또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예식을 미룬 사람도 맞아. 많았고 하다 보니까 올해 완전 터지는 거죠. 유독 많았어. 네. 진짜로. 주말마다 거의 허리가 휘겠더라고. 주말마다. 정말 제가 한때 축의금 제일 많이 냈던 달이 그때 한 180만 원 냈어요. 도대체 얼마씩 내는데? 그러니까 그때 또 한창 가장 또 친하면 한 20만 원, 조금 약간 친하면 10만 원, 덜 친하면 5만 원 정도 하니까 관건은 그거였네. 그러면 관건은 그거겠어요. 이게 회수가 되느냐 마느냐. 그렇죠. 회수가. 회사 하고 싶으면 뭐 결혼하는 걸로. 근데 저도 아까 선배가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이제 한참 이제 이제 결혼을 앞둔 시기다 보니까 유독 그 경조사를 유독 더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스스로도 누구 결혼한다고 보면은 안 친해. 별로. 오히려 얼굴만 알아. 근데 뭐 카톡이든 트로트기 날아오잖아요. 그럼 속으로는 하면서도 이제 간단 말이죠. 뭐 묻고 막 이제 봉투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막 생전 연락 누비 안 보내는 하다가 거죠 이제. 안 하다가 나도 잘 부탁해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눈빛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생애 주기별로 보면 이제 우리 나이 때에는 결혼을 하는 친구들보다는 이제 후배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상,
이제 나이대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 지금요. 그렇죠. 이제 40대 제가 이제 중반이니까 벌써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경조사업이라는 게 이제 축의금도 있지만 조의금, 부의금, 그리고 돌잔치.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돌잔치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아이들. 요즘에는 돌잔치를 많이 잘 안 하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 진짜요? 영향이기도 아, 하고. 그런가요? 네, 요즘에는 그냥 가족들끼리 뭐 모여서 그냥 스냅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그냥 가족들끼리 밥 먹고 사진 예쁘게 찍고 그냥 이게 좀 바뀌었어요. 가족끼리 그냥 10년 사이에도 그렇게 바뀌었나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아, 하고 코로나 영향도 있고. 뭔가 결혼식 때 그 축의금 받았는데 맞아. 또 돌잔치까지 불러서 또 받기에는 좀 미안하기도 세태가 하고 조금 하니까. 변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저희는 결혼식하고 뻔뻔하게 한 2개월 뒤에 돌잔치 하는 그런 아, 친구들이 그런 있어요. 2개월 만에. 네. 어이구. 어찌된 노릇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벌써 돌잔치를 하고. 되게 속에서 끌어나오는 단어였죠? 네. 들었는데 아니 또 기억에 남는 거죠. 아직. 남죠. 그런 어. 친구는 남아요. 맞아. 좋은데? 눈에 보이잖아 기억에 그런 남은 게. 거. 네. 맞아. 눈에 보이잖아. 아, 결혼식에 애랑 같이 있다니까. 아 그런 그렇게 경우가 네네. 있으니까.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 게 그 경조사비 변천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또 이제 깨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모바일 청첩장으로 돈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네. 네.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뭐 계좌이체로 보낸다는 거는 사실상 좀 뭔가 예의가 없다거나 맞아. 성의가 없게 좀 느껴졌었다면 그 계좌를 보내는 어. 사람도 내가 너무 맞아, 맞아. 속보이는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을 그거 아시죠? 있을 텐데. 그 요즘에 첨첩장 보면은 그 밑에 이제 하단부에 네네. 조그맣게 그것도 단어도 그거야. 문구도 그거야. 그 마음 전하실 곳 해가지고 땡땡은행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맞아요. 번호가 딱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카오페이 송금 같은 거 보면 예쁘게 봉투에 담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아예 뭐 결혼 축하해 이런 음, 봉투로 그래서 딱 누르면 뭐 빵 이렇게 터지고 약간 그런 이미지 효과도 있고 차마 낫네. 돈만 딱 보내는 것보다. 그렇죠. 네. 보내는 것보다. 이제 세태가 변하는데 그게 너무나 삭막해지는 문화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문화 현상이 되고 정착되어가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랑도 딱 잘 맞아서 음. 비대면에 이제 맞아. 적합한 수단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보수적인 편이라 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청첩장 모바일로 보내면 읽지도 않고 야. 가져와라 밥을 야. 사주면서 아. 줘야지 막 이렇게 했었던 맞아. 사람이었는데 이제 비대면이 많이 이제 활성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차라리 이제 청첩장 준다고 만나기보다는 그냥 제가 먼저 모바일로 줘 이렇게 하게 음. 됐었어요. 그리고 진짜 사진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보고 거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귀찮은 거야. 약간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이제 그렇지. 약간 그런 것이 되면서 나이 그러잖아요. 먹으면서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20대 초반에는 친구 한 명 결혼한다 그러면 아시죠? 우르르. 근데 모여서 다 모여서 브라이덜 샤워하고 음. 웨딩 드레스 같은 거 우리도 막 입고 아. 사진 찍고 호텔 빌려서 어. 파티를 했어요. 어. 근데 이제 그렇지. 점점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가냐? 다 부질없는 짓. 보내 갈게. 맞아, 그거 맞아. 그러면 그건 것만.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재밌었는데. 근데 보통 다 그런 기준이 있지 않아요? 축의금 낼 때 막 음. 그 개인마다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음. 금액적으로. 금액적으로 음. 그렇죠. 금액. 요즘은 얼마씩 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본은 이제 5만 원권이 나온 이후로는 5만 원이 기본이 된 것 같아요. 음. 예전엔 3만 원도 했었거든요. 저도 그게 왜 나왔는지. 원래 보통 옛날에 저는 기억나는 게 3만 원 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3만 원. 아. 보통 3, 50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대마다 바뀌겠지만은 옛날에는 뭐 1만 원, 만 원,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내다가 어디 지금은 6.25 이후에 태어나셨나요? 아니야, 더 선배 아니에요? 아니요. 만 원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예전에 있었어요. 옛날에. 예전에? 네, 제가 냈다는 게 아니라 아, 예전에. 밥 안 먹고 어르신들이? 봉투만 전달하는 네, 거 그런 그러지 않았을까요? 개념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기본이 이제 5만 원부터 음. 시작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요즘엔 밥값 자체가 4만 원이 넘어서 5만 원이 식대- 넘더라고요. 식대가 거의, 네. 그러니까 그렇다 너무나 보니까. 호텔을 지향하는 젊은 층들의 약간 허례허식이 낳은 병폐가 아닐까. 아 호텔만 그런가? 알아본 적이 아니에요. 없어서. 나머지도 다 비싼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예식장도 음. 싸야 4만 원?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3만 원 축의금 하면은 그거는 진짜 오지 말아라. 차라리 안 오는 게 땡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제 비대면 이후에 봉투는 봉투대로 받고 음.
음식값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진 게 아닌가. 근데 또 그게 있어요. 보증 인원은 또 보증 인원대로 있어서 맞아. 만약에 계약할 하객이 때. 만약에 보증 인원이 200명이에요. 그럼 하객이 100명만 와도 200명만큼의 돈을 내야 돼요. 그랬군요. 밥값. 어떻게든 채워야죠. 네. 채워야 결혼을 되고. 하도 오래전에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진짜 결혼도 부담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4만 원대라고 했는데 전주에도 식대가 5만 원이 넘는 데가 있대요. 거의 어지간하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요즘은. 좀 이렇게 아 제가 셀 결혼할 같은데. 때 35,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래가지고 나름 그렇게 크게 하셨는데 기억이 남으세요? 근데 결혼 그때 그렇게 크게 하셨는데 많이 준비도 하셨을 것이고. 저는 그때 기억에 1,500명 분을 음식을 예약을 했었어요. 근데 200명이 더 오바가 돼서 와 오히려. 네. 아, 제 그때 결혼식은 어떤 게 기억나냐면 그날 그 전주 그러니까 중앙시장에서 저게 있었어요. 시위. 아. 제가 이제 그때 경찰 출입 캡하면서 전주시청 출입할 때인데 경찰 아저씨들이 시위 그 관리하러 가시기 전에 결혼식에 오셔가지고 봉투를 주면서 가셨던 그 정. 그 그러니까. 정이 굉장히 되게 그래서 아름답다. 저는 제 출입처에서 경찰분들을 최일로 칩니다. 야, 역시 의리죠. 네, 의리. 내가 의리. 전투에 나가기 전 전투에 나가기 전에라도 축하해주고 갈게. 축하해주고 갈게요. 대단한 거죠. 전 그래서 그 완산서와 덕진서 그 경찰청에 1,000원짜리 그 유산균 음료를 좀 뿌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 결혼 뒤에. 다녀오셔서 야. 갔다 와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서로 주고 받는 정이. 감사함이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 그게 기억에 남지 뭐 음. 다른 거는 그분들도 되게 네. 기뻐하셨을 거예요. 네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러워요. 아, 굳이 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저기 뭐야 경조사비를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게 또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또 서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나름 있었는데 예전에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제 10만 원부터는 I love you, 야, 그 정도로. I know you 정도면 3만 원, 5만 원. 음. 근데 요즘은 이제 5만 원 정도가 그냥 지인 관계, 나 저 사람 알아. 이제 이게 기본이 된 것 같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올라가면 I like you, 이제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7만 원 되는 것 같고 이제 그 위로부터는 이제 친밀한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한 사람은 1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나.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180만 원이 나가는 거 아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5만 원 단위로 이렇게 하니까 안 친해도 5만 원을 하거든요. 난 이런 거를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주든지 예전에 가정의뢰 주칙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아니 각 지자체별로 그 자립도가 다르잖아요. 재정 자립도. 아, 그렇죠. 조례로 좀 조정. 아 예전에 왜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네. 이렇게 축의금 정해줬던 코너가 생각이 어, 나요. 아, 맞아. 어, 그 군에 있었던 옛날 것 같은데? 맞아 뭐 맞아. 엄마가 내 이름을 안다 하면 뭐 10만 원. 맞아. 그 친밀감이잖아요, 그게. 네. 그게 10만 원 이상 어.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정해주면 오히려 생각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 근데 인간관계 괜히 틀어지거든요, 그런 게. 괜히 근데 돈 저 같은 때문에 경우는 이제 또. 기억은 잘 못하는데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거면 네. 그 장부들 다 쓸 거 아니에요. 그 대조를 일일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어, 그 내가 봉투하고, 받았던 어. 금액이랑 그러니까 뭐 이런 내가 거. 이 사람한테 보통 어르신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예전에 그 받았던 그 명부 보고 내가 이 집에 뭐 어떤 경조사 갈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걸로 이렇게 품앗이잖아요, 일종의. 네, 품앗이죠. 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선배한테 10만 원을 했는데 결혼한다고 10만 원 했는데 내 결혼식 때 봤더니 5만 원이야. 선배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럼 기분 되게 묘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하기도 맞아. 하고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내 결혼식 때 안 왔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초대를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나를 보낼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뭐가 그거는. 예. 저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 보는 느낌으로 아, 그렇네. 그렇네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변천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네, 시대적으로 보면은 네. 이게 이제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면피성이라고도 이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면피성이 있고 그리고 보통 그리고 이제 적극성으로 나뉘는데 제가 아까 그 괜히 말씀드린 게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면피성이 그냥 10,000원, 보통이 2만 원, 적극성이 3만 원이 있대요. 90년대 초반에는. 그리고 그래요.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이제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올리더니 뭐 3, 5, 10 이제 최근에는 50, 20까지 이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20은 정말 가필한 친구들 그쵸. 경우에 맞아요. 저도 제 경우로 보면은 진짜 그 어렸을 때 그
그 친구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뭐 30만 원 이상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근데 회사 아예, 동료들은 회사 같은 직장 동료들은 그러니까 직장 동료 중에서도 친한 친구가 있을 것이고 그냥 얼굴만 이렇게 대면 안다고 하면은 친한 친구는 10만 원 대면 되면은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저만 이렇게 기준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있어요. 그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한번 그 자료를 보니까 그 94년도에는 평균적으로 2.8만 원, 28,000원이었다고. 그리고 2001년도에 36,000원, 2005년도에 42,000원, 2013년에 6만 원, 2019년도에 이제 79,000원, 8만 원 육박 평균. 그치,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0만 원 시대로 이제 달려가는데 그렇죠. 이제 얼마씩 내야 그러니까 되나. 이게 그 물가 상승률이 한 4에서 5%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0%씩 증가했다. 5만 원권 때문이야 이건 다. 맞아. 그렇죠. 맞아. 월급만 좋잖아요. 빼고 다 오르는 거 같네요. 여러분들 다 어차피 갑자기. 받을 분들인데 뭐 어때요? 우리 주우리 변호사도 경조사 많이 나가죠? 네, 많이 나가서 저는 사실은 뭐 돌려받을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요. 그냥 저는 10만 원 통일을 해서 친한 친구면은 그냥 좀 더 제가 좀 더 돈을 마련을 하고 아니면 그냥 10만 원 하고 그냥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10만 원이에요. 네, 저는 와. 10만 이하는 내본 적이 클래스가 없어서 다르다. 꼭 보내드릴게요. 막 주시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품앗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행사를 돈으로 이렇게 좀 계산하는 게 좀 마음이 좀 아파서 안 좋아서 맞아. 타인의 행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10만 원으로 정해두고 근데 이제 많이 거기서 제 친구를 보면은 20만 원을 냈는데 뭐 10만 원만 받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못 받아서 뭐 너 왜 안 줬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축의금을 아예 안 받고 하객들한테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땡.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커요. 축의금이요? 네. 그러면은 거기는 일본이 보통 아닌가? 10에서 100만 원 사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하객을 모집하는 음. 게 달라요. 거기 정말 친밀한 사람 중심으로 음. 지금 소수의 인원이 오기 때문에 음. 정말 친밀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많은 하더라고요. 거네? 크게 주는 네, 거예요. 최근에. 크게. 그러니까 어디가 돈을 이제 하객들한테 준다고 이제 선물 같은 걸 오히려 준다고 돈을 안 받고 어디 집안이 그랬나 보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잘 나가는 집안.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네. 나의 집안이구나 미래의 우리 집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어, 약간 맞아요. 그런 이게 주의. 주변이나 이렇게 축의금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변질된 거에 대해 변질된 음.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사회 초년생들부터 자식을 낳고 키워오면서 수많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당연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이제 부모님 그걸 꺾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맞아요. 부모님 손 어떻게 보면 결혼식에 제 손님보다는 부모님 손님이 더 맞아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결혼식은 뭐 부모님 행사. 부모님 행사죠. 어. 네, 어떻게 그러니까요. 맞아. 네. 장례식은 자녀들 행사고.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기 결혼식 한 다음에 축의금을 거두어진 축의금을 가지고 부모님과 자식 간에 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기 장례식 이후에는 형제들 간에 또 맞습니다. 네, 그런 네. 갈등이 있다고 하고. 전 실제 그 눈으로 보기도 음. 했었고 장례식 그렇게 근데 치면서. 본인 손님 거면 본인 거 가져가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네. 갈등이 있대요. 네. 그래요? 네. 보통은 이혼 사건에서도 이제 네. 정말 많거든요. 아, 그래서 혼인하고 한 2, 3년까지 이혼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가 꼭 나와요. 축의금. 진짜? 우리 결혼 축의금 뭐 부모님 다 드렸는데 거기 이만큼은 내 거 아니냐부터 아. 시작해서 야, 독하다. 그러면 뭐 내 거 얼마 가져갔고 그걸로 중고차를 샀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꼭 축의금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장례식 비용도 또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할 때 그 장례식 관련 비용도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장례식 같은 경우는 그게 증여가 뭐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증여가 아니라 그냥 그 본인들이 받은 돈이죠.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건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준 사람한테는 이제 내가 증여로 받았겠지만 이제 그 재산도 상속인들끼리 잘 나눠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게 어떻게 딱 나눌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결혼식도 그렇고. 네, 내 손님, 네 손님 다 섞여 버리니까. 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리를 그 당시에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하나가 틀어지면 그 돈까지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참 돈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네. 그런 문제를 많이 보니까 근데 이 경조사 문화에서도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조사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약간 밖에 보여주기식 이렇게 행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이 얼마나 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인간 관계가 넓느냐 안 넓느냐를 보여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나. 자, 이쯤에서 사은의 맘카페 속으로 갑자기 넘어가. 이거를 우리 사 아나운서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맘카페 쑥으로고요. 네네. 그 카메라 보면서 할까요? 네네. 사네 맘카페 쑥으로. 매일매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축의금 관련 사연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맘카페도.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고른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재혼 축의금 얼마나 할까요? 재혼? 재혼. 재혼도 축의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면은 받겠죠. 재혼이지만 어. 결혼식을 하면 받을 건데 이제 사연 쓴 사람의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랑 친한 친구이긴 한데 여러 명 베프라 다 같이 결혼할 때 30씩 하기로 하고 그렇게 주고받긴 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이혼하고 5년 만에 재혼했는데 얼마를 해야 할까요? 여기에 효자동맘이 댓글을 달으셨는데요. 재혼이고 이미 한번 축의한 거 아닌가요? 10만 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효자동맘은 꽤 어려운 문제네요. 저라면 그래도 30 할 것 같아요. 경조사는 어쨌든 주고받는 개념이니까 30 하면 저의 다른 경조사에 30 돌아올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민망하니까 더 안 까먹고 챙겨서 돌아올 것 같아요. 송천동맘은 보통 이럴 땐 10만 원씩 걷어서 한 봉투에 많이 해요. 재혼인데 많이 하면 마누라들한테 눈치 엄청 먹을 건데. 그렇죠. 보통 신랑 친구 이러니까 또 30을 했다가는 또 그렇죠. 근데 또 금암동 맘은 반대로 전 남편 의견 따라요. 남편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이게 남편의 친구인 거잖아요. 네. 남편의 친구가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이혼을 하고 5년 만에 새롭게 재혼을 했고. 네. 그 이혼의 사유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정말 이 친구가 이혼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경우라면 예전에 우리들끼리 만들어왔던 그 규약대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가 봤을 때도 얼토당토하는 그런 사유로 이혼을 했으면 그래도 하긴 할 거죠.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친구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셔야죠. 자, 이제 축의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거 전에 축의금이 이제 매표 행위인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들이 그렇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어떤 정치인이 와서 이제 선거에 나가려는 선출직들이 와서 이제 축의를 했을 때 그죠. 현직 정치인들은 하지는 못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준비하거나 예비 정치인들이라면은 꼭 얼굴을 비춰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个 축의를 하는 행위를 놓고 이게 대가성이냐, 대가성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눠지기도 하죠 실제로. 현직이어도 안 되고 예비여도 안 되는 거예요? 축의금을 하면? 현직은 안 돼요. 현직이면 5만 원까지는 되지 않나? 진짜? 너무 각별한 사이야. 근데 하필이면 정치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5만 원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보통 와서 빨리 쳐봐요. 네. 그 와서 정치인은 인사를 하고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따로 봉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또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애매한 게 뭐냐면 이거를 선관위에서 와가지고 자 축의금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서 그걸 볼 수도 없는 거잖아. 그치. 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인들한테는 그게 땡큐일 수도 있어.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친해도 제가 선출직이니까 조금 봐주세요 하고 뭐 적은 금액을 또 여러 군데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어때요? 어떻게 제가 다녔어요? 자세히 찾아보니까 네. 이 정치인들이 축의금은 내지는 못한대요. 근데 받을 수는 있답니다. 그래요? 음. 예를 들어서 뭐 근데 내 그런 자녀 것도- 뭐 결혼식일 때나 그럴 때는 이제 뭐 당연히 와가 축하해 주는데 음. 받을 수 있겠죠 축의금을. 근데 보니까 내지는 선출직은 그래요. 그러니까 화환도 못해요. 그래서 화환을 못 한다고요? 네. 그래요? 네, 화환 못합니다. 화환을 못하고 아마 그 깃발 같이 그 축의 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내는 말 의원만 축의기는 없고 무슨 보통 문상 가면 보이는 거 있죠. 그렇죠. 네네. 그걸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럴 깃발을. 겁니다. 깃발. 깃발은 결혼식에서 표현이 좀 못 그런 본 것 표현이긴 같아요. 한데 정확히 제가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한번 저희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그 부의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맞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 네. 지역은 아니고 네. 타 지역의 사례가 하나 좀 있더라고요. 재미난 게 네. 지난해 보니까 그 경남 도의회에서 네. 그 의장하고 부의장이 그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그 네. 동료 의원의 그 결혼식을 갔었나 봐요. 네. 근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100만 100만 원씩을 원, 네. 냈다는 거예요. 의장 각각. 부의장이 네, 이제 의장 부의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걸 두고 이제 논란이 일게 된 거죠. 이걸 과연 아까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지금 선거를 앞두고 100만 원이라는 축의금을 냈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대가성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이제 송치가 거를 됐고. 일반인들은 몰라도 정치를 하는 분들은 하면 안 네, 된다는 걸 알고, 알잖아요. 네, 알고 계시죠. 아는데 한 거죠. 그렇죠. 오, 참 웃긴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뭔가 더 많은 거를 얻으실 게 있으시니까 보통 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법에서는 이제 금품이 오간 경위와 시기 그리고 공정성이 의심받는 점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봐서 그 무조건적으로 뭐 다 의율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금액적인 돈이 오고 가야 될 그런 상황들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를 수사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좀 되게 어렵겠다.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친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정말 친한 형님 동생으로 지내고 있는 음. 조카 같은 아이가 어. 결혼을 한다는데 능력도 있어서 그냥 100만 원 줬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딱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싶기도 경우에는 하고. 겨우 제가 생각할 때는 친한 관계에서는 그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치인의 어떤 정적이나 상대편 아니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그렇게 준다면 이걸 이제 상대 진영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상대 쪽에서 이제 상대 쪽에서 이제 공격을 이거를 하는 문제를 카드로 삼는 네, 경우. 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뭐 이야기 들어보면 도의원, 시의원들, 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문상을 와달라, 결혼식에 와달라 하는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 법이 있음으로써 그분들의 가계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그러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정치인들은 알고 나서도 줬다고 하지만 일반 우리 같은 시민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좋은 일로 이제 받았잖아요. 몇십 배씩 물 수 있는. 그러면은 진짜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도 이제 어. 장치가 그나마 다행히 마련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 선거를 앞둔 사람하고 밥을 먹었어. 재밌게 밥을 먹었는데 이게 집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거 좀 아닌가 싶어가지고 선관위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자수를 하면은 이제 과태료는 면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음식값을 그대로 이제 돌려주고 그 전에 무슨 뭐 특산품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 선관위 스스로 전화를 해서 자수를 하면은 아 이렇구나 해가지고 이제 정상 참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죠. 없죠. 없어요? 네. 네. 상대 진영이 아니면. 받아놓고 변심하거나. 오히려 상대 진영에서 더 큰 걸 딜을 들어왔을 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일단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이제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고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5월이니까 한 1년여 앞두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축의금과 부의금과 관련해서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방금 이 네. 이야기를 나눈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배출 결정을 했고 우리의 영원한 우방인 미국에서는 일본과 함께 인정을 해줬어요. 네, 오히려 네, 전 진짜 미국에 큰 배신감마저 들더라고요. 저번에 그 일본 원전 사고 터지고 좀 잠잠하다 했더니 아이다들까 바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저는 미국한테 뭐 배신감을 느낀다기보다는 뭐 국제사회의 외교는 자국 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는 보지만 약간은 이율 배반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뭐 정부 그리고 미국에 있는 뭐 생태나 환경 단체 또 국민들하고는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력이 아직도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미국에게 더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 네, 좀 더 국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외교적인 이야기는 윗사람들이 하면 되는 것 같고 먹거리 문제잖아요. 먹거리 문제.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한 달 반 정도면 서해 바다까지 그 원전 그 오염수가 온다고 하니까 네.
근데 결정됐다고 하자마자 뉴스에서 갖가지 막 사진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 해산물들이 정말 이상하게 변형된 뭐 시커멓고 눈도 막 까맣고 모양도 이상해지고 맞아요. 사진들이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점점 피부로 와닿는 기분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데도 막 오염수 마셔도 별일 없다고 막 많이 마시라고. 망언을 하고 본인이 많이 드시지. 그러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그 음. 기준치가 넘는 그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되면서 다시 이제 그게 이제 제한이 된 건데 1년 2개월 만에 다시 제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당장 내 식탁 앞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맞아요. 진짜 막 꺼림칙하고 또 저희 가족들이 저는 아니지만 저희 가족들은 또 회를 좋아해요. 저희 아빠 바다 낚시 하세요. 아빠 어. 갈치. 또 심지어 그 뭐 방사능 검출된 그 우럭 그렇지. 또 우럭 오독오독하니까 맛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수입 금지 조치를 시켰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싼 가격에 동해로 넘어오면 오면. 이거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파는 몰지각한 한국인들이 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거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있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니까 맘카페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많죠, 같은데. 많죠. 네. 엄청 많아요. 관심 완전 대폭발인데요. 그러니까 청원도 하고 있어요. 역시 이렇게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보여주는. 예, 그분들이 또 우리 어머님들인데 이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댓글 달린 거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서신동 맘입니다. 남편이 이제 아이에게 생선 못 먹이겠다고 일본이 방사능 방출한다고 욕을 우리 아이 생선 엄청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되게 많이 아쉬워하셨고요. 평화동 맘은 일본도 너무 짜증나는데 동조하는 미국도 너무 화나요.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줘야 할 문제 아닌가요? 에휴 찝찝해 죽겠어요. 코앞의 나라에서. 이분은 저와 같은 생각이네요. 그래. 정말 진짜. 그러니까 만성동 맘도 또 댓글을 다셨는데요. 생선뿐 아니라 김, 미역, 소금 다 못 먹겠네요. 생선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바닷가도 놀러 못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해수욕장을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어서 혁신동 맘입니다. 생선은 웬만하면 생협껏 먹이긴 하는데 그때 되면 그것도 의미 없을까요? 생협이 뭐죠? 생협이요? 그 농협 같은 아, 그런 생협. 수산업 어. 생활협동조합일까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또 이어서 하면 방사능 검사 통과한 식재료만 판매한다고 하긴 하던데 또 그래서 서신동 마음의 댓글이 저는 좀 재미있었어요. 이제 원산지가 국내산이 아니라 세네갈, 노르웨이, 알래스카인지 확인해 볼 일이네요. 세네갈의 갈치가 유명하죠. 그렇죠. 알래스카 뭐 연어인가? 동태. 동태. 네. 아니 근데 명태, 그게 또 또 모르는 게 이 후쿠시마에 대가 이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도부터 그걸 이제 배출을 하는데 이게 제가 막연히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가 그 지구상으로 이렇게 해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후쿠시마 해류를 타가지고 태평양을 거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거의 나오는구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다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약 2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근데 이게 다 틀려요. 근데 지금 딱 떨어지는 게 없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다 그런 그렇죠. 뜻인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도 동조할 일이 아닌데. 자 그렇다면 이 식품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지금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2012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는 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4개 현에서 나오는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지역에 이제 일본 수산물이나 농산물은 그 식약처 주관으로 그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맞춰서 이제 들여오게끔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일본 방송 보니까 뭐 유명한 MC 이런 사람들이 일본 뭐 후쿠시마 근처 가서 이런 거 먹어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막 먹고 했었잖아요. 응. 그 사람들 병 걸려서 죽었대요. 죽었어요. 예.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 이- 우리 어. 동네에서도 뭐 아파트 라돈 사태 있었을 때 네, 그런 것들처럼. 맞아. 그러면
그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될까요? 이제 그 방사능 측정기를 이제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유통을 하는 사업과 더불어서 유통? 주식을 사면 좋지 않을까. 좋아요. 유통. 눈을 뜨 이제 네, 눈 눈을 떴습니다. 뜨기 시작했네 이제. 주식 방송 이후로 주식에 눈을 떴습니다. 유통에 더불어 주식까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정을 할 수 있는 음. 기계들을 도입해야 되는 거 지금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체온 재는 네, 것도 네네. 하루에 몇 번씩 재요 체온을. 근데 그게 일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방사능도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방사능 측정기를 개개인이 또 소지해서 다니든지 아니면 특히나 이제 아이들 먹거리 좀 급식 음. 문제 있을 때도 일일이 또 다 재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측정기를 대여 사업을 하든가 결국 또 해야 될 것 진짜 같은데. 깨어 있으시네요 우리 사 사장은 진짜. 지금 뭐든지 심각한 얘기를 돈과 하는 사업으로,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주변국들의 국민들은 굉장히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 내 국민들은 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한 달 전 정도에 중국의 알몬 김치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정말 들은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해도 너무한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그 장면 떠올라요. 토할 것 같아 진짜. 알몬 배추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떠오르는 게 녹는 계란도 있었고 녹는 어. 오징어, 물에 녹는 오징어도 있었고 지금 얘네들은 플라스틱도 네네. 밥을 만들. 네네네. 나는 주작인 줄 알았어 진짜. 음. 조작해가지고. 식당에서도 대놓고 이제 김치의 원산지를 크게 표시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국내산이라고. 네네. 그거 아니 그런데 그것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맞아. 중국 사람들도 못 믿겠고 음. 우리 한국 사람도 못 믿겠어요. 근데 이제 원산지를 잘못 표시했다가는 이제 한국에서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시킨다니까 그랜드 하는데 그치, 맞아요. 여기서 뭐 과태료가 얼마 그런가요? 물고 하는데도 아유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그 굉장히 유명한 어묵집이에요. 네.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 맛있어요. 가보셨어요? 아 그럼요. 야 이거 배신감이 장난 아니었겠다. 음식 재사용이라는 거 문제는 정말로 이건 특히 코로나 사회에서는 예전부터도 해서는 안 될 문제이지만 진짜 민감하죠 우리나라 국민들. 이게 지금 전주의 한정식 문화도 특히 백반 문화도 음식 재사용 때문에 여러 번 철퇴를 맞았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게 내놓고 싸게 받으란 말이에요 돈을. 왜 비싸게 돈 받으면서 많이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음식 쓰레기 문제이고 음식 재사용 문제잖아요. 제가 이쪽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저는 단무지도 짜장면집 가가지고 딱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오게 하지. 맞아요. 음식 남기는 거 되게 난 싫어하세요. 세상에 제일 싫어. 그때 제가 관맥이 많이 먹어가지고 조금 남긴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다 먹었어요. 한 잘했어요. 쟁반 하나. 남기는 거 정말 싫어요. 흥분을 했어요. 음식을 지금 사실은 크게 문제가 가끔 되긴 하는데 저는 사실 많이 보거든요. 음식물 재사용도 그렇고 유통기한 지난 것들도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식당, 뭐 술집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근데 들키지가 않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뢰인으로 오신 분들이라 알게 되는데 이렇게 발각된 경위를 살펴보니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가 있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깨어 계신 분들. 네, 오래 유통기한 지난 거를 사용을 하시고 버렸는데 쓰레기통에서 이제 경쟁 업체가 발견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엮어가지고 사건이 되는 게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곳도 그렇게 영업정지 처분도 받고 하는 걸 실제로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문화가 뭐냐면 이제 친하게 지내는 음식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가끔 지적을 해요. 이거 어머니 이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야 너도 집에서 먹던 거 냉장고 넣어놓고 다시 먹잖아. 그런 아니 그건 이런 그게 말이냐고요 그게. 아무리 이게 단일 민족이라고 뭐 하고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요. 그치, 내가 먹던 거랑 남이 먹던 네. 거랑 또 다른데. 네. 맞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청국장이나 찌개 끓이면은 냄비 하나에다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숟가락 같이 이렇게 먹었잖아요. 지금도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희 많이 세대 바뀌었는데. 정도부터는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 따로 떠먹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헬리코박터균이라는 네. 게 보통 이런 함께 먹는 음식 문화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 굉장히 조심을 시키는데 아직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술잔 돌리시는 분들 많고 안 받으면 싸가지 없다고 그러고 네네. 그렇죠. 예의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문화에서 이제 비롯된 건데 신기한 게 음식물 재사용을 제재하고 그에
따른 이제 처벌 조항이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 네, 2009년도부터 어. 약 20년? 수학 계산 못해가지고 잠깐만요. 2009년. 네, 2009년이니까 12년도 10, 20년도 네, 됐겠네요. 20년이 채 10년 안 된. 네. 그래서 첫 번째 12년 정도는 20년이 채 안 된다. 많이 안 10년을 되죠? 살짝 넘겼다라고 아, 표현하는 게 10년이 오히려 약간 가깝지. 넘긴 거. 이제 10여 년 됐죠. 이제. 아니 우리 주 변호사님이 괜찮습니다. 사람답다. 네. 네, 인간다워요 지금. 그렇죠. 이런 면도 어. 있어요. 1차 인간미가 위반하면 15일이고요. 2차 위반하면 2달이고 3차 위반하면 석 달 영업정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약 10여 년 된 음식물 재사용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산 식당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정민 기자가.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딱 이슈가 돼가지고 국민적 또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그 부산의 한 유명한 어묵탕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그 손님이 먹던 어묵탕을 육수통에 넣어서 다시 사용한다는 글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음. 네. 근데 항상 똑같은 루틴이에요. 이런 맞아요. 이런 게 딱 터졌을 때 해당 사장들은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처음엔 이 사건도 똑같아요. 이 식당 주인도 강력하게 부인했단 말이죠. 뭐 글 올린 네티즌을 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구청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 이게 또 사실로 밝혀졌고 이 식당은 이제 보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은 이에 발맞춰서 이제 눈물의 사죄문을 써가지고 발표했다고 하고. 심지어 근데 그 어묵집이 안심식당으로 지정됐던 안심식당이고 정말 곳이었잖아요. 유명한 집이라니까요 거기. 여러분들 부산 맛집 리스트 올리면 어묵탕 하면 그 집 나와요. 약간 대기업 같은 느낌? 아니 약간 기업 정도는 아니고 그냥 노포예요 노포. 맞아 노포 네. 그 영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 네티즌 영상도 같이 올렸는데 보니까 이게 오픈 주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주방에서 이렇게 어묵탕을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도 이거를 그러니까 대놓고 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좀 상당히 믿어서 오랜 기간부터 먹어야겠다. 자연스럽게 해왔다. 오랜 기간. 라는 그래서 거지. 맛집이 됐나? 다른 사람들의 아멜라제가 포함이 돼서 숙성이 돼서 그런가? 돌고 돌아서 이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 한번 끓이고 또 끓여서 먹으면 그게 맛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도 보름 영업정지면 처음 걸리신 거네. 그렇죠. 네, 아까 그 10여 년 된 법에 따르면 네네. 네. 근데 이제 다시는 손님들이 안 가겠죠? 웬만해서는 당분- 이제 뭔가는- 그거를 상쇄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 한번 가지 이제 잃어버린. 이벤트 하셔야지. 심지어 여기는 워낙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이슈가 돼서 그렇다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손님을 그러니까 당구를 얻기까지 되게 힘들지만은 그렇죠. 또 떠나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네, 금방이에요. 어.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건 너무 거의 불가능에 한번 가까운데 불가죠. 이런 거 음. 신뢰 잃어버리면.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형사처벌은 거의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이제 그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감정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먹거리 음식- 문화나-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밥집 가면 아예 제가 안 먹는 반찬은 아예 치워달라고 해요. 아 그렇죠. 어. 아예 안 먹는 거는 괜찮다. 처음에 빼놓고 이거는 저희가 안 먹으니까 빼달라고 좋네. 얘기를 하면 돼요. 가져가시라고. 아예 네. 치워달라고 아까우니까. 하고 혹은 먹다가 남으면 그냥 아예 다 한꺼번에 모아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식당도. 많아. 그 짬밥 처리하는 걸 그거 음. 해줘야 되거든. 음.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이거를 못 쓰지. 나중에 이걸 또 부대찌개로 나오는 거야. 섞어찌개. 섞어찌개 어. 메뉴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의심 이거 진짜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네. 내가 가던 음식점에 갑자기 섞어찌개 부대찌개가 생각이. 아니 이러다가 섞어찌개 파는 의심해야겠다. 집 안 되면 어떻게 장사 안 되면? 근데 안심식당은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채택되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그 주방이 일단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여하튼 그 주방이 오픈된다라는 거는 그 식당에 오신 분들이 그 조리 과정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부 내가 가서 보는 건 아니지만 보이게끔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처음인 것 같고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수저통을 사용하지 않고 맞아요. 각자 이제 그 개인용. 젓가락과 음. 숟가락을 따로 이제 종이 포장해서 네네. 해놓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정민 기자가 더 잘 알지 않나요 그런 건? 잘 모르시나요? 준비 안 하셨군요. 주방에 CCTV도 설치를 많이 하는지 그죠? 이제 그게 아마 예, 그게 안심식당의 그거는 기준인가요? 준비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먹거리 고장 전주시만 놓고 보면은 그 주방 공개형 CCTV를 설치하거나 손님이 주방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운영 중인 일반 음식점을 그 식품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는 곳으로 해가지고 그 안심 음식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위생적인 음식 조리와 남은 음식 재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그 주방 조리 과정에서 그 깨끗이 소독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남은 음식 처리 과정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갖춰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한 43곳 정도 있다라고는 지금 뭐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럼 시청에서 공개하나요? 네, 그렇죠.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해 음. 보시면은 안신 음식점이라고 해가지고 목록이 쫙 나와 있어요. 주소지랑 음. 해가지고 방금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43곳이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부산에서도 안심의식정이 그러니까. 걸린 거니까 이거는 그 각각 주인장들의 음. 인식과 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죠. 손님들의 인식도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약간 좀 안일해졌을 수도 있어. 내가 그냥 몰래 이렇게 한 번 더 사용할 수도 있고 좀 이제 귀찮으니까 그렇게 안일해질 수도 있는데 또 이거를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이렇게 지정해 놓지만 말고 관리 감독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이게 좀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주가 이제 관광의 도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전주는 먹으러 간다라는 말이 많으니까 식당에서도 이제 본인의 식당이 전주의 이미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음식의 자부심의 식품 위생적인 면에도 자부심이 있게끔 그렇게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엄마, 시동 네. 나왔어요? 엄마 화이팅!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 관련해서 한 마디씩만 해주시죠. 뭐 오늘 좀 약간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 그런 네. 주제들을 다뤘는데 이렇게 화는 나고 하지만 뭐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또 스스로도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네. 시사 프로그램에 그 단골적인 마무리 멘트들이 있어요. 네. 많이 하다 보면 뭐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뭐 이런 거 있고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좋네요. 논의가 소중한 순간입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게 저희 프로그램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하지 마요. 그럼. 아니 나름 이렇게 부드럽게 약간 일반인 모드로 얘기했다고 이건 생각했는데 오케이. 좋았어. 네. 다음 제가 느낀 점은 먹거리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런지 굉장히 배가 고프고요. 지금 시간이 배고플 때. 네. 그래서 좋고 정말 맛있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먹으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네. 네, 저도 이제 동감이고요. 네.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정말로 지금 딱 보여지잖아요. 철퇴 맞는 거. 그걸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저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역의 이슈와 화제를 쉽고 재미있게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논하는 우리 점입가경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